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전원에 국토부 직원들이 늘 가요. 국토부 출신들이 절 가가지고 저렇게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이사장, 부이사장님 국토부 출신이죠. 행복청 출신입니다. 네? 행복청. 그 전에 국토부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 출신들이 가서 다 방패막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건설기계 안전 이게 담보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네, 먼저 관리원 담당하시는 국토교통부의 실장이나 국장이 나와 계십니까? 97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5년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부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재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직 관련 규정들을 보면은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관리원 이사장은 우병우 수석의 장인이신 이상달 씨였고 그 외 이사들은 이상달 씨 최측근들로 구성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관리원을 대표하고 있는 정순기 이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사장도 이사장이 사망했고 2달여가 지난 시점에 이상달 이사장의 부인이자 우병우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남편의 뒤를 이어 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2009년 고 이상달 씨 측근으로 당시 이사했던 정순기 씨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0년째 이사장직입니다. 화면에 표시 잘 안 보이겠지만 1935년생 장영수 이사, 1920년 김재생 이사, 우리 나이로 만 90이죠. 1941년생 이윤 감사 등은 관련 설립 초기부터 10수년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의 임원 선임 규정을 보겠습니다. 정관을 보니까 이사회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고 또 이사회는 임치위를 선임하고 또 그 임치위가 이사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마음대로 비상임 이사도 뽑고 이사장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구직입니다. 즉 그들만 조직으로 10수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원의 경영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가 본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이 뭐냐면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원이 최근에 사용한 법인카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관단체 기업에 900만 원 가까운 상품권, 또 고가의 굴비세트 1120만 원, 총 3년간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비상임 이사들에게 회의수당 외에도 1인당 80만 원 상당의 순금 카드, 공기청정기 4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굴비세트를 명절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3년간 3천만 원 썼습니다. 기관장의 법인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장 163만 원, 제주도 여행 경비 445만 원, 병원비 44만 원입니다. 정순기 이사장께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 임직원들과 유용용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원은 2015년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개인 용도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관리원은 기본적인 법인카드 사용 지침조차 만들지 않은 채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약 4억 3천만 원 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기관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됐고 금 판매업소도 보입니다. 순금카드 800만 원, 굴비세트 1,800만 원, 공기청정기 380만 원 등 최근 3년간 3천만 원을 넘게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이사들에게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이사장과 일부 이사 등 4명은 각각 건설기계 임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건설기계 셀프 검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의혹 뒤에는 일부 이사들이 장기 재직이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건설기계업체 대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장인과 장모가 지난해까지 모두 16년간 이사를 지냈고 현 이사 12명 중 4명은 17년째 재직 중입니다.
이번 직원 채용에도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련 직원을 공개 채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임직원이 추천 인원들을 채용했고 그 결과 채용된 인원 대부분이 관련 소속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도 12월 정부 합동 공직 유관단지 채용비리 특별 정결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사장 주의받고 담당자 징계받았습니다. 더 웃기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내규를 고쳤습니다. 니들이 감사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고쳤느냐. 긴급한 인력 수요 등을 사유로 하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공개 경쟁을 하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고 내규를 고쳤습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공공기가 맞습니까?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할 때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지금은 7월 달부터는 16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잘 검사를 안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급행료를 내라고 그래요. 그게 200만 원입니다. 그 영수증이에요. 이 현장이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가 굉장히 아니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11월에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하고 또 전수조사도 한 바가 있죠. 네네. 전수조사. 예.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크레인 업계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워 크레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그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법에 네, 그게 현장에서 특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당연히 타워 크레인, 고정식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기본이 그 유인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법 개조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일제정부에서 다 적발을 했고 그게 원래 이 자주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 무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톤 미만의 자주식 크레인의 경우에. 그게 이제 노동부에서 우리 그 국토부로 온 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이 보충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고 이런 이 고정식 타워 크레인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고, 특히 검사기관에서의 급행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